난진 탕산중학교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탕산의원 응급실.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는 링거가 가득 꽂힌 상태. 마을 시민들은 호떡에 독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호떡에 독을 타서 왜 무고한 시민들을 해쳤을까요? 절친이었던 둘은 왜 원수가 됐을까요? 평소 사람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그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독살했을까요? 어떤 사연이 그를 이중인격자로 만들었을까요? 경찰에 체포된 그는 왜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2년 9월 14일 무각마을 이씨 집안의 외동아들 이모군은 여느 때와 같이 3명의 사촌 여동생들과 같이 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호떡이요, 호떡이요, 황금 호떡이요. 한 할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들은 이모군은 바로 밖으로 나가 호떡 4개를 구매하여 동생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배가 고파서인지 삼키듯 호떡을 전부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는 놀라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탕산에는 고함, 울부짖는 소리,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가에 다니는 승용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했고 공사장용 트럭은 길가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운송하고 또 어떤 사람은 셔틀버스에 있는 여행객을 내리게 하곤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난징시에서 2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의 인구는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탕산병원은 3층짜리 작은 빌딩이었는데요. 의사는 총 30명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첫 환자를 받고 그 뒤 환자는 끊임없이 이송해 왔습니다. 7시쯤 됐을 때 병실 30여 개의 침대는 꽉 찼습니다. 또 30분도 안 돼 통로에는 많은 환자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탕산의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황만 파악하여 난징의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징시 각 의원의 응급실에도 이송된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하지 않은 수술을 멈추고 의사들은 뇌과든 외과든 전부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료진들이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10여 명의 환자가 또 들어오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새벽 5시로 되돌아봅시다. 첫 번째로 탕산의원에 이송된 사람은 동어입섬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였어요. 동어입섬은 탕산진의 동쪽에 있었는데요. 2002년 9월 14일 토요일에도 공사장 노동자들은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섞는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같이 부근 식당으로 향해 호떡, 두유 등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어입섬 공사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사장이 이른 아침 문을 열자 5명의 노동자가 흔들거리며 그를 향해 걸어오다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동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호떡이 식기도 전이었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공사장 트럭을 전부 사용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했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지게차에 수레에 사람을 얹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와 동시 제장중학교 학생들도 하나둘씩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장중학교는 명문중학교여서 난징시의 재수생들도 그곳을 다녔습니다. 제장중학교 3학년은 총 11개 학급이 있었는데 한 반에 약 4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있어 아침 일찍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긴장했지만 다들 식사를 하며 제잘제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학생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이어 학생들은 1명, 2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놀라 고함을 지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학생들은 식당을 뛰쳐나와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결국 전부 식당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2002년 9월 14일 이른 아침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고요한 말이 왜 갑자기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우선 허성원 두유집을 지목하였어요. 그들은 두유집을 봉쇄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은 전부 허성원 매장에서 혹은 매장 푸드트럭에서 아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허성원 두유집은 학교 부근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었어요. 주로 아침에 두유, 호떡 등을 판매하였는데요. 음식점에 사방이 뚫려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음식점 개업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음식점의 위치가 좋아 장사는 아주 좋았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음식점 앞에 줄 서 음식을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아침 7시쯤 중독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침 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깨닫고 호떡에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음식점 여직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호떡 하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 바로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허성원 두유집이 장사가 잘 되어 누군가가 질투하여 투역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 직원이 사장한테 불만이 있어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했죠. 사실 이 두유점은 누명을 쓴 거였어요. 범인은 따로 있었죠. 그럼 도대체 누가 호떡에 독을 타서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을까요? 허성원 두유집 사장은 중국 안후이 사람입니다. 그는 안후이에서 두유 만드는 기계를 가져와 음식점에서는 두유만 만들었고 호떡은 정무 분식점이라는 곳에서 도매로 가져온 것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두유는 허성원에서 가져온 것이고 호떡은 정무 분식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실험실 확인 결과 허성원 두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정무 분식점이었어요. 정무 분식점은 탕산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맞은편 골목에 있고 분식점 사장의 이름은 천정무입니다. 골목의 길이는 100m 미만이었는데요. 안쪽 좌측에는 저렴한 양말, 이런저런 일상용품,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라디오 등 잡동사니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의 우측에는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천정무의 정무분식점이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천정무는 안후이에서 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다 아내와 딸과 같이 탕산진으로 이사하여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성격이 명랑하여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었죠. 분식점에서는 주로 러시아식 호떡, 기름떡, 달걀 케이크 등을 생산했습니다. 종류가 많고 맛도 좋아 탕산진에서 꽤 유명하였죠. 소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도매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열댓 명의 어르신들도 매일 100개 정도의 호떡을 도매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월병 만드는 솜씨도 좋았는데요. 당시 추석을 앞두고 월병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추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판매장 사장 말에 의하면 천정무는 며칠에 한 번씩 몇천 킬로그램의 밀가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또 호떡과 다른 밀가루 음식으로 인해 밀가루를 바꿨는데 매번 최소 50포대씩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장사가 매우 잘 된다는 거였죠. 천정무가 만든 호떡을 먹은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2002년 9월 15일 사건 발생 이튿날 상하이에서 낙양으로 가는 1659번 열차에서 경찰은 열차 탑승권 확인을 이유로 승객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4시 50분 경찰과 승무원은 열차 12번 침대칸까지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얼굴은 안쪽으로 하여 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신분증 요청을 하자 그는 코를 골며 신분 조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깨우자 그는 남경에서 정주로 가는 기차표를 승무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는 개슴츠레한 모습을 하며 불안해 보였어요. 열차 속 희미한 불빛을 빌려 경찰은 이 사람이 바로 난징 호떡 중독 사건의 용의자 천정평이란 걸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는데요. 그는 열차 안에서 그냥 일개 장사꾼인 본인을 체포하는 이유를 물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7시 29분 1659번 열차가 정주역에 도착했을 때 정주경찰은 이미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본 심사를 마친 후 그들은 천정평을 난징경찰에게 인도했습니다. 천정평은 난징시 강포현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맞이였어요. 28살 여동생과 26살 남동생은 전부 결혼했는데 당시 31살이었던 천정평만 미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 나이에 결혼했었죠.
천정평의 말로는 본인이 부부 생활을 하기 싫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웃들은 그저 그가 능력이 없고 가난한 호랍이라며 뒷담화하였죠. 1992년 천정평은 절도죄로 2년 6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그는 탕산진에서 7, 8년 동안을 장사를 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한동안 다른 곳으로 갔었죠. 2001년 설날이 되어서야 다시 탕산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정평은 천정무의 도움으로 점포를 임대하여 쥐훙이라는 분식점을 운영했어요. 매일 200~300명 정도의 고객이 방문해 일 매출은 250위안 정도 되었어요. 그의 분식점은 천정무와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둘은 친구에서 동업자 겸 이웃이 되었습니다. 천정무는 천정평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형제처럼 그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죠. 천정평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매장에 도착하여 밀가루 음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집에서 자다가 저녁 무렵 다시 매장으로 출근해 다음날 식자재를 준비했어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면 천정무의 매장에 가거나 근처 과일가게 천국님의 집으로 가서 카드게임을 했었죠. 천정무와 천정평은 같이 카드게임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죠. 둘의 사이는 아주 좋았어요. 이웃과 집주인은 둘 사이에 갈등이나 말다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주변이었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천정평이 절도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정무의 아내는 천정평을 아주 많이 무시했었어요. 카드게임 할 때 그녀는 천정평에게 네가 지금 하는 장사는 우리 집 종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없었으면 넌 여기서 게임할 자격도 없어. 우리 종무가 너를 아들보다 더 아끼는 건 알고 있지? 라고 하며 자주 핀잔을 주었습니다. 원래 친한 친구가 서로 도우면서 잘해왔는데 천정평은 왜 무슨 생각으로 천정무의 음식에 독을 탔을까요? 그냥 천정무 아내가 게임할 때 한 몇 마디에 남자의 자존심이 상해서? 천정평의 말로는 천정무가 경영하는 분식집 장사는 엄청 흥했는데 본인 가게는 장사가 안 돼 질투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내심 불편했을 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천정무의 아내가 게임을 할 때 본인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여러 번 다툼이 있어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정평은 그녀도 본인이 느낀 모욕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결심했었죠. 2002년 8월 23일 천정평은 도약을 구매했습니다. 천정무의 가게는 문이 없어 저녁에는 그냥 천으로 간단히 막아놓았는데요. 9월 13일 저녁 11시쯤 천정평은 몰래 정무분식점 작업실로 들어가 설탕 등 원료에 도약을 넣어 섞었습니다. 천정무는 친형제처럼 지내던 천정평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이튿날 아침 천정무는 도약이 섞인 원재료로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호떡은 학교, 푸드트럭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탕산진이 혼란으로 빠졌을 때 천정평은 후회란 일도 없고 오히려 박수치며 고객이 호떡으로 천정무의 아내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이년아, 나를 무시해? 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 좀 먹어봐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경찰이 정무분식점을 수사했을 때도 천정평은 이 일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호떡을 전부 판매하고서야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9월 14일 오전 10시까지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분식점이 위치한 골목길을 봉쇄한 후 천정평은 집주인을 찾아가 요즘 장사도 못하니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며 물세 전기세는 며칠 뒤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얘기에 따르면 당시 천정평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착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헤어지고 천정평은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카를 누나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난징에서 정주로 가는 기차표를 구매하여 그날 밤 곧바로 난징을 떠났습니다. 난징을 떠날 때까지도 천정평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진실을 들켰을 때 천정무에게 배상하는 걸 피할 생각뿐이었어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그를 의심하게 됐을까요? 경찰의 경험으로 이런 사건의 범인은 대부분 경쟁자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통해 천정평의 이상한 행동에 그를 용의자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천정평은 기차에서 내린 후 바로 체포됐어요. 경찰은 정무분식점의 설탕, 밀가루, 피해자가 먹다 남긴 음식,
그리고 구토물을 검사했는데요. 전부 도약 성분이 검출됐고 천정평의 바지 주머니, 슬리퍼, 그의 집 식탁 바닥, 그리고 그의 손톱에서도 전부 같은 도약 성분이 있는 걸 검출했습니다. 2002년 9월 30일 난징시 중구민민법원 판결 결과 천정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빌었습니다. 또한 왜 천정무의 아내만 해치지 않고 시민들을 독살했겠냐며 항소했지만 2002년 10월 10일 강수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사형 처벌을 유지하고 사형 실시를 통보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천정평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 만이었죠. 사형 집행이 빠르게 실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수많은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천정평이 탕산진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못할 겁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매체에서는 천정평이 질투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사건을 빌어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질투는 사람의 본능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욕망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을 잘 이용하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말려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다시 사건을 되돌아보면 만약 천정무가 질투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 왜 굳이 고객들의 아침 식사에 독을 탔을까요? 고객들이 본인의 음식점에 들리지 않아 원망해서일까요?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 저지른 짓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테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